아니 비읍시옷 이 얘기 나와서 말인데 무슨 어떻게 이걸 써놨을까? 응? 그러니까. 형편없는 메모였죠.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아니 그거를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찍혔죠. 찍혔죠. 예, 찍혀나. 사진 예, 찍히고.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 김정민 수사관, 남경민 수사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이 침몰하는 검찰설에서 함께 수장되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막힌 영상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테지만 저희가 주옥 같은 모습들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진법사집에서 관본권을 발견한 뒤 사진까지 찍어놨던 수사팀은 사진도 압수물 담당 찍어놨는데. 수사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띠지가 훼손되었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보고받았습니다. 수사관 탓이다. 담당 수사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난 기계다. 책임자로 지목된 압수물 담당 수사관 2명은 사전에 답안지까지 함께 만들어 보고 짠 읽었습니다. 거죠, 저기서. 예.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예상해본 겁니다. 누가 작성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선배 집에 갔다고 여기엔 왔죠. 심지어 비속어까지 적혀 눈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그치.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쓴 거에 다 들어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계죠. 이 답안지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예. 위증에 가중 처벌해. 우리 학주처럼 대체 혼내지 어디서 않습니까, 우리 배운 거죠? 서영교 의원님?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이분이 지금 누가 김준선 제일 변호사님. 무서울까요? 잘해요. 예.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든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공소지휘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수사관부터 고위검사까지 수상한 언행을 거듭하면서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맡아선 안 된다는 여론을 자초한 셈입니다. 네, 봤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올라가 있었나요? 아, 올라가 있었죠. 네. 안 올라가 있는데 혼자 열심히 떠드는 줄 알고 다행입니다. 올라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취임새 한번 넣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추자님부터. 저는 약간 태도적인 걸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면 법적인 걸 워낙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네. 저 요즘에 그 온라인에서 젠지 스테어라고 아시죠? 알죠. 뭐 말하고 나면 쳐다보는 거. 그냥 눈가를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를 그렇지 그렇지 요거 이거요, 저. 비읍시옷이 뭡니까?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사전 모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진짜로 너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내 안에 폭력적 성향이 이토록 강했다는 거를 보면서 진짜 그쵸.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적인 측면. 측면에서 네. 아주 열불나게 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 같이 본 것인데 결국 검찰이라는 기관의 사명이 뭡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법과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기소하는 기관인데 저자들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에 와서도 끝까지 네. 은폐하려고 하는 이제 저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 사건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압수물을 보관해 오면 원형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원형 보존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실수로 잘못했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법정 나와서 하는 말들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해서 밝혀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 건데 검찰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까지 온 것이다. 이게 1차적인 그 검찰의 지금 반성해야 될 포인트인 네. 거고 두 번째는 저 수사관들의 행태를 보면
뭐랄까요?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 검경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걸 전형적으로 이제 바보놀이라고 하죠. 바보놀이. 그러니까 이제 바보놀이를 하게 되면은 온갖 망신살은 다 뻗칩니다. 예, 바보니까. 지금 바보짓 하고 있잖아요. 난 저 바본데요?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이제 김정민 수사관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 그쵸. 우리 형법은 고의를 가지고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됐을 때만 뭐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예. 요럴 때만 처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 처벌 조항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지금 예. 김정민 수사관의 이 죄목들은 결국에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물증을 들이대기 전까지는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서로 약간 그걸 떠미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검사는 우리는 그거 보관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수사관은 떠미는 거죠. 수사관은 저는 그거 다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냥 하라는 기계대로 해서 모르는데요. 또 약간 고의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검사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느껴지고 아니 그래서 요런 사건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네. 사실은 검사들은 수사관한테 책임을 미루고 또 수사관은 지금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A라는 질문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무슨 기계 같다라는 얘기를 네. 했을 정도로 저거는 본인의 형사 책임을 면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뭔가 범죄 혐의가 더 짙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핑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럼 저럴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저 안에도 다른 증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의 신빙성, 그 구체적인 그 상황을 놓고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검으로 이거는 가서 수사하라는 이제 네.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저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약하죠. 고약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어려 보였잖아요.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너무 어렵고 약간 어리숙하게 보일 입사가 정도로. 늦어서 제가 작년에 했더라고요. 입사를. 한 명은 1년밖에 안 됐고 1년 차. 한 명 뭐 네. 3, 4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그 수사관 되려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근데 수사관이라는 그 어렵지 직렬 않아요? 자체가 네. 9급도 있고 7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시험 보고 다 뽑는 거기 더 때문에 힘든 거잖아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저기 김정민 수사관 나이 또래에 들어오죠. 예. 근데 1년차 수사관한테 저 일을 맡겼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관봉권 띠지를 혼자서 다 처리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조직적으로 뭔가가 그렇죠. 있었고 저 김정민 수사관은 자기 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부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의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었는가? 전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니 근데 1년차 3년차 되는 친구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어 모범 답안이 아니라 뭐 질의응답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본 것입니다 라고 자기들끼리 자기 집에 모여서 그걸 작성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수사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경민 수사관이 김정민 수사관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자기 남편과 그걸 썼다. 너무 이상하잖아. 관련이 없다면서요. 뭔데 남편 뭔데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태도를 봐요. 사람이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건 거짓말 가능하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무쇠였잖아요. 근데 이 비언어적인 혹은 반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얘기할 때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예요. 남편? 근데 장경태 의원이 남편이 검사입니까? 라고까지 물어봤잖아. 뇌정지가 온 거다. 뇌정지. 아니요. 와 정말 이때만큼은 추자의 선글라스를 벗겨버리고 싶네요. 정말 다 보고 싶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네가 요거까지 생각을 못했나 요거 보다. 걸린 거지. 걸렸지.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 나는 늘 하던 일이라서 저 평범한 제 일과 관련된 거라 뭐 딱히 제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랬더니 김규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항상 세는 건 하셨나 보네요. 그렇지. 그러면 그 띠지를 없앴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라고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점점 다가오니까 또 쪼여가는 거죠. 또 기억 또 무쇠. 눈알이. 근데 그 확실히 그 먹던 짬바가 있더라. 검사 출신은 수사를 오래 확실히 해봤으니까. 검사의 이 짬바가 쫙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제가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아무래도 이제 김기표 검사 출신이시니까 맞습니다. 네.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저 장면들을 보면서
저 둘은 이제 구속을 피할 수가 없어요. 특검으로 가면. 어떡하냐. 왜? 첫 번째, 이 어마어마한 범죄의 중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일단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네. 증거인멸의 우려. 이미 증거인멸하는 장면이 나왔잖아, 자기들이. 이미 했지, 집에서 뭐. 모였다면서요. 남편하고. 그래서 비읍시옷. 끝났어. 그러니까 모의까지 했어. 마치 권성동이가 그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택배 아저씨의 제보를 통해 가지고 그치? 이제 11일 날 이거 구속됩니다. 이제 권성동이도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두 수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공분하고 있잖아요. 그 공분에 응답할 아마 그런 신병상의 조치가 곧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저기서 살려면 윗선을 불었어야 돼요. 이건 누가 그러니까요. 봐도 1년차 수사관이 그 띠지를 분실해서 네. 이 수사를 회방한다?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제가 추론하기에는 아마 본인의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생각과 아마 이제 요 순간만 모면하자. 그 남정민 언니가 시켰으니까 요것만 우리 짠대로 그치. 잘 모면해보자. 아마 요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어리석음 때문에 더 화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언니가 시킨 그렇게 것도 봐요. 그렇고 본인의 위에는 검찰이고 그렇죠. 검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리고 내가 모셔야 할 곳, 내가 따라야 할 명령은 국회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 그렇죠. 아닌 거야. 그냥 검사들인 거예요. 자기 검찰이고. 상부. 맞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김필성 변호사가 꼭 집어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는데 진짜 약간 이게 사투리인가 딸내미란 말 사투리죠. 대구에서만 쓰는 거죠. 딸내미? 딸내미. 네. 아 딸내미야 말해라 그냥 말해라 이렇게 발을 동동동 구르게 되는 거. 나이가 어려요. 저 많이 사람들 어리죠. 지금 어떠한 말을 듣고 야 너 거기서만 넘어가면 돼라고 했던 말을 믿고 있을 텐데 아니다. 저거 그냥 어리석다. 아무도 너의 삶을 구제해주지 않아, 지켜주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딸내미들아,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요.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 마음으로 박은정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 혼자 구속될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김필성 변호사가 마지막에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겠냐. 결국 자기 윗선이다. 그리고 자기의 윗선들이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까지 해줄 거기 때문에 난 여기서 입 다물어도 돼. 라는 어떤 잘못된 시각. 왜곡된 자신감. 왜곡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그리고 특검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김필성 변호사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김필성 변호사님의 그 진단 그게 옳은 진단인데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검으로 이거는 가야 되겠다는 그러게요. 입장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국민적 정서거든요. 아니 결국에는 저 사건을 어떻게 검찰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어떻게 깎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고 지금도 특검법 하에서도 사실은 그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 사안도 연계 사건으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정리가 될 것이고 저 수사관 두 분은 정직하지 못했고 국민 앞에 진실한 자신들이 공복으로서 역할을 못한 대가를 네. 아마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대통령 입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검찰의 어떤 축소 은폐 이런 전력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뭐 자료 뭐 제가 헤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보여주셨는데 자료? 네, 뭐 이런 거. 조태용, 김상민 등 특검의 고발. 이거 또 이젠 피습과 관련해서 조직적 축소 은폐가 의심되고 있죠. 저거 이제 국정원에서도 아마 네네네. 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최근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의 불신의 근본이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고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네네. 데만 절제해서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영부인 여기에만 오로지 충성하면서 조직적 타락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검찰 수사의 은폐, 뭐 무마, 그리고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책임을 묻는 그 책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자업자득이고 저 수사관들의 물론 전 저걸 가지고 뭐 일반화를 해서 제가 전체를 다 그럼요.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그 김정민 사무관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수사관이 설명을 할 때
처음 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압수물 사무규칙 제4조와 심일조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거다, 센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딱 들으면 어떻게 알아? 내가 4조가 뭔 내용인지 그러니까. 11조가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네. 계속 얘기를 하고 김필성 변호사도 저런 내용 없습니다라고 하길래 찾아봤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 4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압수물의 술인데 무조건 압수한 것과 서류를 대조해야 된다는, 네.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조는 그러면 압수표를 수리 절차 다 끝나고 나서 압수표를 검사한테 확인받아야 되고 압수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책임 그리고 명확한 근거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내용인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본인들이 4조와 11조 때문에 다 샜습니다. 돈을 샜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남기지 않았고요. 마음대로 폐기했고요. 그쵸? 혹은 보지 못했더라도 그 절차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예. 다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김정민은 이렇게 말하죠. 남들 다 폐기에 병신들아 라고. 근데 이렇게 남겼던 거야. 아니, 나는 그런 조항이 모르겠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네 발등을 본인들이 찍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구속되고 아마 감옥 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얘네들만 감옥 아니, 가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심각성을 지금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니까 비읍시옷더라 이게 맞아요. 나오는 거고 네. 이게 무슨 뭐 철부지 장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남부지검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지금까지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김재성 압수수색도 그때 영장도 안 나왔죠. 또 관봉권 띠지 분실했죠. 그 신흥석 검사장 체제하에서 남부지검이 지금 조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네, 그렇죠. 그 한복판에서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수첩에다가 비읍시옷더라.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럼 말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4조 11조 내용에도 다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훈련받은 듯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플러스하면 저들이 왜 그랬을까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성을 모른다. 그러니까 비읍시옷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보상을 약속받았거나 뭐 아니면 내 상사는 검사다,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그래. 그 보상의 입장.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뭐요? 그 수사관들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뭐 보상을 받을지 그거 부분은 기대하고 있지 않겠냐.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저번에. 다 기계적으로 방송하는구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도 기억이. 다 기계적으로 혹시- 방송하는구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는데 혹시 말이지. 증거 자료로 좀 주시면 증거 저희가 주시면은 한번 여러분 다 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나 저희 얘기했었는데. 사심이 규칙 예. 4조에 의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봐야 믿거든요. 아, 예, 예.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저번에 그 수사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를 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핏은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보고 야, 싶어요. 이거-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날카로운 얘기는 제가 좀 백성이들 안 되겠네. 여러분 진짜. 마지막 하나 더. 예. 저분들이 아니면 이건 정말 저의 억측, 저의 뇌피셜, 기추자 지나가는 똥강아지 뇌피셜일 뿐입니다. 신념인가? 신념? 우리가 지금 신념. 나오는 그 뭐 종교든 아니든 뭐 관련된 것들 네. 이 지금 밀려오는 막 그 특검도 그렇고요. 이 여러 가지가 본인들의 신념에 맞서는 행위들,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돌려 얘기하니까 힘드네요. 직설적으로 자기가 얘기해봐. 안에 직설적으로. 네네네. 이상한 특정 종교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아 그렇게 얘기가 확 와닿네. 그러니까 확 그럴 수도 위험해진다. 있지. 이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또. 수 있지 않나? 특히 특히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또 생각이 뭉게뭉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다라는. 그럼요. 저희 경우의 수. 뇌피셜이죠. 저는 약간 어공들한테 미안한데 네. 이렇게 말씀해서 미안하다는 건 먼저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늘공의 어공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 어공들 중에서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그치. 있거든요. 나사 풀린 사람. 나사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무원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 지금 보통 공무원들이랑 달라. 나는 뒷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늘공들 사이에서도 어떤 권력의 편에 서서 이렇게 서면 나는 좀 달라. 라는 어떤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요거도 하나만 보태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김정민 수사관 본인이 일단 행위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저는 왔다고 봐요. 그래서 멘붕이 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친 말까지 저는 나오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검찰 조직 자체가 저는 나사가 풀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게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행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도 나사가 풀릴 수 있나? 왜냐하면 특히 남부지검은 검사장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그 신흥석 검사장부터 싹 다 이제 그 라인들은 다 수사받아야 될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부
남부지검의 분위기를 우리가 저 둘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나사가 풀린 거면 사실상 나사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사도 풀어버렸어. 분실했어. 분실했어. 아이고. 잃어버렸어. 네. 그것도 심각해요, 사실 제가 볼 맞네. 때는. 느낌이 네. 오네요.